안녕하십니까 보라미 여러분. 전투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스터빈 엔진과 비행제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프로파일럿 최초로 한국 항공대를 탐험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엔진을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험을 하고 싶거든요. 실제 엔진하고 비슷한 조건, 고속 조건에서 실험을 해야지만 거기서 우리가 열연다 현상, 이동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스터빈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이제 많지 않거든요. 그 두 업체가 다 이걸 활용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 장치를. 연구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이런 거를 써본 사람들이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장치는 국내 대학에 당연히 이제 저희밖에 없고요. 그런가요? 네, 저희밖에 없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풍동 실험실? 뭔가 조금 벌써 네이밍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죠? 뭔가 실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뭐 하는 공간인가요? 뭐 엄청 기계들이 많아요. 혹시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잠깐만요. 세워놓고 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왜 교수님, 제가 그 가스터빈 엔진을 조금 공부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혹시 교수님 자기소개 한 번만. 예,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곽재수 교수입니다. 저희는 항공우주도 하지만 기계공학 베이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가스터빈, 항공기 엔진 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가스터빈 관련된 연구를 하는 장소. 뭐 어떤 거부터 조금 살펴봐야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연리동 제어연구실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가스터빈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가스터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항공용 엔진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네. 발전용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가스터빈의 효율을 올리려면은 가스터빈의 작동 온도를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한 1600도 이상급이 되는데 1600도씨가 되면은 뭐 이 일반적인 재료들은 다 녹아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고온 소재라고 불리는 재료들이 사용 온도가 950도 미만입니다. 그것부터 올라가게 되면 수명이 급격해서 줄어들거든요. 저희는 이제 훨씬 높은 온도에 작동을 해야 되니까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냉각을 시켜야 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막는 각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안에 내부 유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그다음에 설계를 검증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료만으로는 열을 견디지 못하니까 막냉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녹아내리지 않게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고 연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제 막냉각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실제 작동하는 항공대 엔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막 보시면 바깥에 구멍이 막 뚫려 있거든요. 이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공기를 여기서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안에서 냉각을 한 다음에 여기 홀을 통해서 바깥으로 분사가 되는데, 이 막는각이 되게 되면 실제로 밖에 아무리 뜨거운 공기가 흘러가더라도 이 메탈은 막는각 유체와 혼합된 필름과 이제 열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이 뜨겁더라도 메탈의 온도가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홀 모양 따라 가지고 그 냉각 효능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홀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것인가 하는 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작은 풍동도 있고요. 가운데 중간 사이즈도 있고, 그 뒤편에는 고속풍동이 있습니다. 선운속 실험이 가능한 게 있고, 그리고 회전유로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실험 장치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요.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보다 못하면 안 되는데. 가스터빈, 막냉각, 홀 성능가. 이 작은 풍동은 속도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 30m/s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풍동에서 하는 일은 이런 다양한 형상의 그 막냉각 홀들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똑같은 양의 공기를 분사하더라도 홀의 형상에 따라서 이게 보호되는 면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만큼의 필름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뚫기 싫은 그 원형홀 같은 경우에는 분사를 많이 하게 되면 쑥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냉각 공기를 많이 집어넣지만 하나도 보호가 안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이런 팬쉐입 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동 조건에 따라서 형상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분사비나 또 속도비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게 홀의 모양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주어진 조건에서 어떤 형상이 가장 최적의 형상이 될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결과. 네, 결과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홀 형상에 따라서 막는각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심플한 이런 원형홀 같은 경우에는 분사된 게 다 날아가 버려서 하나도 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파란색 보이는 게 이제 보호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형상에 따라서 보호가 어디게 더 많이 되는지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홀이 저희가 이제 샘플 홀을 만든 겁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든 거고요. 이런 시편들을 이 장치에 설치를 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카메라와 조명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 발려진 페인트는 이제 뭐 압력 감원 페인트라고 PSP라고 불리는 페인트인데 산소의 농도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막는각 유체로 산소가 섞이지 않는 뭐 CO2나 N2를 분사하게 되면 이 덮이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막는각 효율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테스트된 거는 이제 수백 개의 시편을 테스트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최적 형상을 도출해서 실제 이제 가스터빈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어떤 걸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데이터고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블레이드에 입히게 됩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실제 가스터빈은 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판판하게 리니어로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평판에서 도출된 냉각 홀들을 이런 식으로 블레이드에 입히게 됩니다. 이 장치에서는 평판에서 도출된 홀의 성능이 실제 이런 블레이드 모형에서도 작동을 하는지를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크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입구 속도 기준으로 한 30m/s, 뭐 7구속대는 한 70m/s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인 테스트는 못하지만은 이제 쉽게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70m/s 정도면은 바람 세기가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블레이드 표면뿐만 아니라 이 슈라우드라는 이게 뚜껑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막는각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는 유동장 측정도 가능합니다. 어떤 모양을 넣었을 때 손실이 가장 적은지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쉬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속이면은 고속도 있어요. 네, 고속풍동도 있습니다. 고속풍동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있군요. 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크 넘버라고 부르는 음속에 대비한 속도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실험 장치를 꾸몄습니다. 이 장치는 국내 대학에 당연히 이제 저희밖에 없고요. 그런가요? 네,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스터빈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이제 많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업체가 다 이걸 지금 활용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 장치를 정부 출연 연구소들, 항우연과 또는 군 쪽 관련된 연구소도 여기서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만족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꾸미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연구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구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이런 거를 써본 사람들이 만들 수 있거든요.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연구자의 의지도 필요하겠죠.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유로를 만드는데 1년 넘게 걸렸는데 그동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뭐 설계하는데도 힘들었고 제작 업체를 섭외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봤던 게 저속 조건의 실험이고 이거는 천음속 조건의 실험인데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역할이 유동의 힘을 받아서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회전력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저속 조건과 고속 조건일 때 이 표면의 압력 분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압력 구배를 가질 때의 유동 현상을 보고 싶은데 저속에서 하면은 전혀 다른 현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실제 엔진하고 비슷한 조건, 고속 조건에서 실험을 해야지만 거기서 우리가 열연다 현상, 유동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임장치 꾸미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전에 가까운 실제 설계에 반영되는 데이터 값을 여기서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실험할 때 중요한 인자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분사비라는 밀도비는 있지만 여기도 그게 똑같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얼마나 압축성 효과를 갖고 오냐, 즉 음속에 가까우냐가 굉장히 중요한 인자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반영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안을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아까 천연속 캐스케이드 이제 실내입니다. 이제 여기 유로가 3개가 있는데요. 이 유로가 세팅 중일 때는 저 유로를 사용할 수 있고 번갈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가지 캐스케이드를 동시에 실험할 수 있는, 번갈아 실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저 바깥에 이제 그 압축 공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를 한꺼번에 불어내서 여기 컨트롤 밸브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유량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제 실험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저희가 센서를 속도를 내주는 센서를 넣고 이 센서를 가지고 이 센서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팅한 속도보다 느리게 되면은 저 밸브가 더 열리게 되고요. 빨라지면 닫히게 됩니다. 그 밖에 있는 지금 컨트롤 프로그램들이 그걸 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면서 밑에 있는 하루의 그 속도를 맞춰주는 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밑에 보니까 이게 바람이 쭉쭉 빠지는 구조처럼 네,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챔버 안에 이렇게 분사가 되는 공기들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금 뭐 일부러 오늘 비가 다 달았는데요.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는 먼지가 생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먼지가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밖에 있는 압축 공기도 사실 그 굉장히 드라이하게 만들어서 깨끗한 공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렉 같은 게 걸려 있는 걸 보면은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을 저희가 바꾸면은 이제 다양한 형상의 캐스케이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실험 준비 중인 거고요. 이제 조만간에 실험에 들어갈 것 같고 그 안쪽 거는 실험이 끝났습니다. 실험이 끝나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장착이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거 지금 과제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이 주어졌거든요. 어떤 조건 몇 번 한다는 거 있는데 사실 그 마지막 결과들은 많지는 않아요. 시험 케이스는 많지는 않은데 거기까지 갈 때 세팅하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고요. 일반적으로는 하나 붙여서 결과 나오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이요?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그것도 빨리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감이 안 잡히는데? 만약에 이 유로가 하나밖에 없었다면은 6개월간 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니까 다른 실험이 진행이 안 되겠죠. 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실제로는 많이 당겨질 수 있는 거죠. 재밌는데요? 이거 머릿속에 다 들어올려나? 이거 여기 석사학위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하기로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들으셨으면 아마 거의 반쯤은 배우신 거고요. 와서 이제 몸으로 그 실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성 교육. 예. 예. 사실 이제 저희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외부에 맞는 거고요. 내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부 열전달 개수는 저희가 다른 실험 장치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이 장치는 아까 들어오실 때 처음 저희가 실험하던 중이었는데요. 이 장치는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회전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사실 굉장히 큰 장치인데요. 이 안에 이 블레이드 안에 모양을 모사할 수 있는 이게 유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연구는 이 안에 립을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열전달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치가 이렇게 크게 만드는 이유는 아까 저쪽 고속 설비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가 엔진의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험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크게 만들어 놓고 회전을 시키면서 그다음에 이 안에 유체를 아주 특수한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실제 엔진 조건에 엔진 천전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열전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면 그 공기 흐름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검증하려고 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직도 CFD에서는 잘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실험들은 아직도 외국에서도 실험에 의존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회전 조건에서 열전달 현상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그런 DB를 구축하고 립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레이드 속도보다는 좀 느린. 예, 실제 회전 속도 자체는 느리지만은 저희가 여기 중요한 거는 회전 속도랑 안에 흘러가는 유체 속도의 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맞출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해서 그 상대적인 부차원수를 맞출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을 하면 실제 블레이드 속도에 맞춰서 계산이 되는. 네, 그러니까 실제 블레이드 속도는 발전용 같은 경우는 3,600rpm 돌아가지만 이거는 그렇게 빨리는 못 돌리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유체를 흘려보내면서 저희가 그 작동 조건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실제 가스터빈 블레이드 설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성이 높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작사나 연구소에도 관심이 많은 장치입니다. 지금도 뭐 과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옆에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작은 것 같아요. 옆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습니다. 작으면 장점이 뭐냐면은 좀 빨리 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작동 유체를 그 공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엔진 모사 조건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열전달 개수의 분포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논문용이나 또는 CFD 밸리데이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작지만 좀 빠르고 팬시하지만은 실용성이 떨어지고, 쟤는 사실 실험을 어렵게 하지만 데이터 포인트가 몇 개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유용성이 굉장히 높은. 이거는 이게 빠르게 돌아가니까 안에 내부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저희가 카메라를 찍거든요. 밖에서 바깥에 카메라 설치해서 또 온도에 반응하는 그 페인트를 발라놓으면은
열린다 개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열린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큰 장비를 더 빠르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 엔진이랑 똑같은 요구 실험하려고 그러면은 실제 엔진에서 실험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거를 모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거를 구현하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3600rpm 돌리면서 또 온도도 그렇게 1000몇백 도 흘려보내는 게 그게 실험실에서 구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그 무차원수, 그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그거에 대한 파라메터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실제는 뭐 실제 엔진 가서 하는 게 더 낫죠. 이런 실험 장비들을 다 탐험하고 나니까 교수님이 좀 열정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하나 문득 궁금한 것은 어쩌다가 이제 가스터빈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학부 때 터보기가라는 과목을 들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과목이 많이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하신 교수님을 제 석사 교수님으로 모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학을 가게 돼서 운 좋게 또 좋은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까지 박사까지 하게 됐고요. 특정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뭐 어떤 이상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이쪽에만 끌림이 있었고 또 하다 보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다음에 아웃풋도 잘 나왔기 때문에 자신감도 하나 붙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스터빈 연구의 매력은 뭘까요? 일단 국내 연구자가 많지 않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국내에 가스터빈이라는 연구가 활발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발전용이나 항공용 그 가스터빈이 개발되기 시작한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하면은 뭐든 만들면 저희가 국내 최초가 되거든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런 또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천음속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이랑도 이제 협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10년간 주로 했던 연구는 막는강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두산에서는 저희가 설계한 막는강 홀이 실제 가스터빈에 들어가서 적용되기도 하고 있고요. 하나도 지금 그런 순서를 따라가면서 막는강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연구한 것들이 실제 가스터빈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저희 학생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야, 우리가 납품한 것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냐? 어떻게 쓰이고 있냐 했더니 여기서 도출한 최적 막는강 홀 형상들이 실제 두산의 설계에 다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희가 하는 연구들이 그냥 페이퍼워크가 아니고 또 논문을 위한 일이 아니고 실용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맞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이런 연구를 하시는 게 항공 엔진의 국산화를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가 국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항공 엔진을 국산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몇 년간 항공엔진 국산화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뭐 로드맵도 짜고 학교 입장에서는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시고 개발비, 연구비를 투입하시면 아마 바로 그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한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고 연구비도 조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그 결과물이 하루라도 빨리 나올 테니까 뭐 정부 결단해 주시면은 충분히 저희가 지금 역량도 돼 있는 것 같고 분위기도 많이 성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신진 연구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진 연구자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선배 교수님들이나 또는 연구재단에 이런 데 도와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도 확충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좀 그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이제 가스터빈 연구를 계속 하시면서 최종적인 목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대학 교수니까 대학 교수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은 일단 제 목표는 국내 최고 수준 또는 뭐 뛰어넘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터빈 연구실을 만들고 싶고요. 설비도 보강해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면서 또 이제 기초연구도 수행해서 DB 구축하고 또 설계를 검증하는 일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를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의 모토가 비행의 아름다움은 이제 자동화를 할 때 극대화된다.